새로운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많은 소식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들 모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9월에 예정된 FOMC 연준 미팅에서 금리 관련된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다시 한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총재들 같은 경우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율을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카고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고, 제롱둥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긴 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금리 인하는 내년 정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 자체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고 싶어 하느냐, 인플레이션 2% 수준 때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요를 삭감시키는 것, 사람들이 직장을 대량으로 잃을 때까지 강력한 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강력한 노동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이 완전히 나가리가 될 때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소한 당분간은 이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구글에서는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검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자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는데, 이들이 주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세인트 헬레나, 가나 등 아프리카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나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는 없겠죠. 한국처럼 부자 나라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지만 채택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지역 못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는 합니다. 그들의 법정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기관 블랙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금에 대해 투자를 할 때 더욱더 높은 변동성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금을 사지 않고 금 채굴자들 주식을 사죠. 가격 등락폭이 실제 금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 즉 금 가격이 오르면은 채굴자들 주식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블랙락이 비트코인 채굴자들, 상위 채굴자들의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라이엇 블록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라톤 디지털, 사이퍼 마이닝, 테라울프까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각 채굴 회사들의 지분 보유율 2위까지 올라온 상황. 비트코인의 미래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죠. 생각해보면은 블랙락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신청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채굴자들 주식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주식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시피 블랙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 고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당연히 블랙락이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네들은 상황을 지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겠다. 한편 지난 5년 이래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출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전체 거래소들로부터 29,851개가 출금되었고, 최근 30일 기준으로는 4651개,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무려 9,603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떠나서 개인 지갑들로 옮겨갔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매집은 계속된다. 특히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주소들, 그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2020개에 도달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조만간에 화려하게 반등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지, 좀 듣기에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은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매집을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회로 잠깐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해시율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분석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비관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경제 상황이 더럽게 안 좋다. 마치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데 경기 침체가 도사리고 있다. 주요 주가 지수들이 경제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 판매 등의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지금 잠재적 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에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들이 급등을 맞이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장 좋았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창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그러한 경기 침체 때문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을 비롯해서 몇몇의 전문가들이 오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미국 경제는 벼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일까? 무시무시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인컴 샤크 분석가는 23,000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을 줍줍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떨어지게 된다. 뒤집어 놓은 차트죠.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2만 달러까지도 가게 될 수 있을 것. 이어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트코인이 27,000달러대까지 반등한다 할지라도 결국 막혀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찐반등을 위해서라면 23,000달러대까지 떨어져가지고 더욱더 큰 유동성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관점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봉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저항에 맞닥뜨렸다. S&P 500 같은 경우도 4주 만에 처음으로 양봉으로 봉을 마감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지선만 잘 지켜줄 수 있다라면은 지금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주봉 마감을 봐야 되겠지만은 주봉 마감이 잘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반등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명한 온라인 구독 플랫폼 중에 온리팬스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대부분은 이 개개인들이 성인물 제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플랫폼인데, 얘네들이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다가 1143달러, 이들이 보고했을 당시 2022년 11월 30일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1270달러였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대략적으로다가 9,000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에 베팅을 했다. 보통 비트와 이더를 동시에 들고 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더에만 투자를 하는 회사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는데,
동시에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결제도 지원하게 된다면 더욱더 힘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비트코인 채택이 활발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베트남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여행 많이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는 16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고 글로벌 채택률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2021년 엑시 인피니티가 크게 인기를 끌었었던 베트남. 전체 인구의 무려 5분의 1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31%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그들의 거래량은 싱가포르를 제칠 정도로 활발하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도 이 싼 노동력을 기대를 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한 상황. 작년 말을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운영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저희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및 좋아요, 댓글 남기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신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